손절이 중요한 이유는 뭘까요? 오늘 하한가를 간 종목이 하나 있는데요. 전일에는 하한가 간 종목이 엄청 많았죠. 전일에 하한가 간 종목은 되게 많았는데 오늘은 시장이 다 상승했는데 그래도 한 종목은 갔습니다. DST를 예를 들면은 손절이 중요한 이유는 이 하나가 5%네요. 내가 이제 매매를 할 때 항상 모니터 앞에 앉아 있을 수는 없다는 거죠. 내가 잠시 다른 걸 하러 갔을 때 주가가 급락할 때 그거를 대응을 못하면은 만약에 한가를 갖다 치면은 30% 손실이 그대로 내 계좌에 찍히게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정 부분에서 손절은 반드시 필요한 작업입니다. 보면은 이제 여기를 이제 지지선이라고 만약에 생각을 했다면 뭐 여기 위에서 해도 되겠죠. 그리고 전일 하한이었던 거래량이 없네요. 너무 거래량이 없네. 353억인데 아무튼 여기를 예를 들어서 내가 여기에 닿으면 자동으로 손절을 할 수 있다 라고 한다면은 엄청나게 편하겠죠. 그리고 내가 모니터 앞에 앉아있지 않아도 됩니다. 내가 걸어놓고 매수해놓고 손절을 걸어놓고 이제 다른 거 하다가 오면은 뭐 손절선 닿았으면 이제 매도가 당연히 나가고 아니었으면은 계속해서 이제 홀딩이 된 상태겠죠. 그래서 그거 하는 법을 오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인터넷에 검색하면은 이제 키움에서 하는 법들이 상당히 많이 나오는데요. 그 중에 하나를 가져오면 이제 공유기사를 화면 번호를 입력하면 이렇게 나옵니다. 여기서 이제 이분은 이제 두 개를 했는데 하나는 5% 손절, 하나는 10% 익절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는 5% 하락하면은 손절을 치겠다는 거고 하나는 10% 이상 올라가면은 이제 줌을 걸겠다라는 건데 자, 우리가 이제 필요한 거는 이제 자동으로 해주는 거죠. 하는 법은 간단합니다. 여기 자동 편입 매도를 누른 다음에 이제 종목을 있으면은 5% 손실 제한 주문 그 다음에 요거 체크해주면 됩니다. 그리고 이거 반드시 그 네모 표시 나오게 실행 중인 상태, 감시 중인 상태로 만들어줘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공유기사를 누르면 이렇게 오게 됩니다. 만약에 공인인증서로 로그인 안 했으면은 이제 뜨지가 않고요. 공인인증서로 로그인을 해야지 이 창을 띄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확인을 해보면 여기서 보유 종목 자동 매도, 신규 종목 자동 매수도 되고 잔고 편입 자동 매도 이쪽으로 가야 되겠죠. 그래서 이쪽으로 그 보유 종목은 내가 가지고 있는 종목에 대해서 하겠다는 거고 잔고 편입은 내가 이제 종목을 매수했을 때 잔고 편입이 되잖아요. 그때 이제 자동 매도를 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감시 조건이 이제 여러 개 있는데 이거는 제가 설정한 건 아니고 제가 해놓은 건가요 옛날에 종료 일자가 2018년으로 돼 있는데 그래서 뭐 감시 조건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를 이제 누르면 이제 일정을 이제 바꿔줘야 되죠. 일정을 새로 해서 그냥 아예 새로 해보겠습니다. 자, 기준가 대비 뭐 한 2%로 할게요. 손실 제한. 그래서 여기 클릭을 해주시고 손실 제한을 누른 다음에 저는 시장가로 하겠습니다. 보통으로 하면은 만족시 이거 막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리고 이제 체결이 안 될 수가 있으니까 시장가로 하고 매도수량 이제 100%한 다음에 여기 유효기간이 보면 2018년으로 돼 있죠. 이거를 오늘로부터 한 달 정도로 할게요. 그런 다음에 조건을 이거 체크해 주시고 조건 추가를 하면 이렇게 됩니다. 나머지는 이제 필요가 없으니까 지워도 되겠죠. 지우고 그 다음에 이거를 하면은 이제 감시가 됩니다. 그러면 이제 제가 매수를 한 다음에 마이너스 이제 2%가 나면은 자동으로 시장가 100% 수량이 체결이 되는 겁니다. 던지게 되는 거죠. 제가 이제 예를 들어 보면은 이런 상태로 차트를 뭐를 예를 들까요? 자, 곧버스로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제가 예를 들면 이제 여기서 매수를 했다고 하겠습니다. 대략 여기서 매수를 했다고 할게요. 여기서 매수를 했다면은 제가 이제 홀딩을 한 상태죠. 그리고서 밥을 먹으러 갔습니다. 아니면 낮잠을 자러 갔어요. 지금 시간이 이제 이때가 한 10시쯤 되니까 이제 낮잠 잘 시간 되긴 했죠. 그래서 이제 자러 갔는데 시세가 계속 잘 나올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이제 실제로 주가는 갑자기 이렇게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내 평단가 대비 한 1% 떨어지고 이때까지는 손절이 안 나가겠죠. 근데 이제 한 2% 떨어지면 여기서 자동으로 손절이 나가게 이제 되는 겁니다. 결과는 어떻게 됐을까요? 내가 손절을 걸어놓고 낮잠을 잤을 때랑
그러지 않았을 때의 차이를 보겠습니다. 쭉 떨어져서 확대를 해보면, 자, 가까이 보면 이제 별거 아닌 것 같지만 멀리서 보면은 내가 이제 장 끝나고 확인했으면은 만약에 자동 손절 안 걸어놨으면은 놀랬겠죠. 보고서 와 이게 뭐야 이게 해가지고 계좌 파탄났구나 이렇게 되는데, 요게 이제 손절을 자동 걸어놨으면 낮잠 자고 와도 손절 2% 하고 아 내가 판단이 틀렸구나, 그래서 짧게 손실을 줄이고 나왔구나 라면서 안심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자동 매매는 걸어두는 게 좋고요. 사실 저도 이거 잘 안 쓰거든요. 왜냐면은 사람의 판단에 따라서 한 2%까지는 버텨볼 만도 한 자리들이 있기 때문에 잘 안 하게 되는데, 제가 오늘 매매를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제가 좀 침대에서 뒹굴고 막 그랬던 적도 있거든요. 그런데 그때 만약에 급락을 했다면 대응을 제대로 했을까 생각을 해봤습니다. 많이 못했겠죠. 그랬다면은. 그걸 생각해 보니까 제가 이걸 쓰다가 안 쓰다가 하는데, 쓰는 것도 상당히 괜찮을 것 같고 제 구독자님들도 알아두면은 좋을 것 같아서 소개를 해드릴 겸 저도 복습을 할 겸 이렇게 한 건데요. 사람 심리가 어떻게 되냐면, 실제 써보신 분도 아시겠지만은 이제 2% 손절선 다가오잖아요. 내가 이제 곧버스 들어갔다. 근데 이제 여기쯤 왔어요. 그러면 이제 손절이 좀 있어 나가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은 얘 갑자기 이렇게 갑자기 감시를 중지시켜요. 그러고서 이제 보죠. 근데 이제 이거를 해놨으면은, 자기가 이제 시스템적으로 해놨다면은 그걸 그대로 지키는 게 오히려 계좌를 지키는 지름길이 된다는 것을 좀 말씀드리고요. 사람 심리가 진짜 그래요. 저도 이거 자동을 해놓고서 매매한 적이 많은데, 지금은 이제 안 쓰다가 또 다시 쓸까 하는데 진짜 이거 이렇게 된다니까요. 다시 중지 누르는데, 만약에 내가 이렇게 걸어놨다면은 이 원칙을 지키는 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안 그러면은 내가 뭘 잘했고 못했는지를 판단을 못하고 피드백을 못 받기 때문에, 피드백이 안 되면은 개선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거를 정확하게 정해놨다면은 그걸 그대로 지키는 게 중요하다는 것을 한 번 더 말씀드리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손절은 이제 정해놨죠. 근데 여기 보면은 또 이제 이익 실현이랑 이익 보존이 있습니다. 이건 트레일링 스탑인데, 이익 실현은 내가 여기 매수한 다음에 얼마 상승하면은 이익 실현 주문을 하겠다라는 거고, 여기 이익 보존은 내가 어디까지 초과 상승을 한 다음에 여기 이익 실현 주가가 있잖아요. 이게 보면은 이익 실현을 클릭해야지만 이익 보존이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내가 이익 실현하겠다는 가격까지 올라가잖아요. 그런 다음에 내가 떨어져요. 이익 실현 가격까지 못 올라가고 떨어질 때 내가 어디에서 매도를 하겠다, 이익은 보존하자 라는 게 이 초록색입니다. 그러니까 초록색이 빨간색보다는 낫겠죠. 빨간색이 가면은 바로 이제 매도가 나갈 테니까, 예를 들면은 이제 차트로 보면은 내가 이제 여기가 이익 실현, 여기가 트레일링 스탑, 그 다음에 뭐 손절이 이제 뭐 여기라고 할게요. 예를 들어서. 그러면은 이제 내가 매수를 한 다음에 여기까지 닿았어요. 그 다음에 여기까지 닿지 못하고 이걸 올릴게요. 빨간색 여기 있다. 닿지 못하고 떨어졌잖아요. 그러면은 매도가 나가는 겁니다. 초록색이요. 그 다음에 이게 여기 있었다. 그러면은 매도는 여기서 나가게 되겠죠. 그리고 이거랑 이거 다 둘 다 위에 있었어요. 그러면은 손절이 나가겠죠. 자,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런 거를 걸어두면은 완전히 다 자동 매매가 되는 거죠. 하지만 이제 종목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뭐 이걸 사용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해요. 근데 이제 종목마다 다 다른데 이거를 일일이 다 똑같이 만들어야 된다는 게 조금 이제 그 종목 특성에 맞춰서 할 수 없다는 게 좀 단점이긴 한데, 만약에 이제 시스템을 잘 만들어서 모든 종목이 다 똑같은 매매로 할 수 있다, 똑같은 손익비로 매매를 할 거다 라고 한다면은 이걸 사용해도 됩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이제 종목에 대한 손절을 자동으로 하는 걸 알아봤는데요. 이건 신기해서 가져왔습니다. 이 철새떼가 날아가는데 새 모양을 만들었어요. 새가 모여가지고 새를 만들었어요. 그래가지고 신기하다라고 해서 가져와 봤고, 이거 날개 같죠? 이렇게 날개, 매가 날아가는 것처럼 좀 신기한 사진들 많아요. 이건 뭐 돌고래 같은 느낌인데, 이것도 그렇고 이것도 그렇고 이것도 그렇고. 그래서 이거 생각보다 손절을 잘 못하시는 분들, 그 다음에 데이 트레이딩, 뭐 스캘핑 하시는 분들은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 매도입니다. 그 자동 매매죠. 그래서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